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정보 칸막이일까 아니면 내부 갈등 때문일까 물음표입니다. 모릅니다, 지금. 김성한 돌연 사태 미스터리입니다. 속 시원하게 설명이 안 나와요. 그냥 언론들이 취재를 통해서 혹시 이거 아닐까요? 이거 아닐까요? 질문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 화면으로 지금까지 뭐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나왔던 어떤 이유가 무엇일까? 추정된 내용이에요. 추정이라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모릅니다, 지금요. 일단 가운데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있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어제 입장을 내면서 이게 일단 매듭은 지어졌는데 왜일까입니다. 외교안보 비서관 연이은 교체 이 자체의 영향일까? 그렇다면 상급자로서 뭔가 책임을 지는 그런 차원일까? 아니면 국가안보실 내에 뭔가 알력이 있었던 걸까? 어떤 인물들끼리의 알력.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이 합동 공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공연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요청했는데 이걸 보고 누락을 했기 때문인가? 처음에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죠. 아래로 갑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일까? 모릅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유가. 근데 일단 이게 네 가지로 크게 정리는 좀 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야당에서 뭐 굉장히 많은 말들 쏟아냈고요. 여당 인사는 약간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약간 잘 모르겠다. 결국엔 잘 모르겠다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외교 과외 교사라 일컬어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경질된 게 참으로 이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이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표 때부터 안보실 내부 알력 싸움의 결과다.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김승희 선임 행정관과 외교부 출신 간의 갈등 때문이다 등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사퇴했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보통 저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안보실장급 되시는 분이 그만둘 때는 또 그 밑에 외교 비서관도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전 비서관. 예를 들면 정통파 외교관들이 지금 다 그만둔 거거든요. 저런 경우는 보통 갈등으로 봐야죠. 이게 그러면 김태호 차장과의 이른바 불화설, 알력설 이것 때문이라고 그게 정설이라고 봐야죠. 자, 그러면 결정적 계기는 이른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권 보고 들어와.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실장을 교체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웃음거리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외교안보실장이 설마 교체가 되겠어? 이런 상황 속에서 교체가 됐어요. 저들도요. 사실 이게 정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거 이상 이게 확인된 거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 김성한 실장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거기 예를 들면 뭐 갈등이 있었다는 등 뭐 했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 내에서 이철규 사무총장 굉장히 어떤 발언에 대한 무게가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에. 근데 본인이 저도 다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최수영 전 위원님. 사실은 어제 김성한 전 실장의 사퇴 입장문이 공개가 되기 전에 그 전날까지 사실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그런 거 없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입장문이 나와서 사퇴한다는 게 알려졌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바로 후임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이거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전격 사퇴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뭔가 준비가 돼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그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준비되었다라고 그러니까 후속 인사들까지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이 흐름이 이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태용 후임자로 지명된 이태용 전 주미대사가 재외 공관장 회의 때문에 한국에 막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인사가 났어요. 지금 후임자인 오늘 취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태용 실장. 만일 미국의 대사로 있었으면 들어오는 데만도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해 있었기 때문에 마침. 바로 인수인계가 된 거예요. 마침 여기에 머물고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부각되진 않았으나 여권 핵심에서는 일정 부분 이런 교체에 대한 움직임이 준비가 돼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가설이 타당한데, 그러면 왜 미국과의 사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미 동맹 강화를 취임사에서 강조한 일에 지금 한일 외교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판, 최종 결정판 같은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퍼포먼스거든요. 예. 근데 이걸 앞두고 김성환 실장이 교체되니까 아무래도 여기 대해서 말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실장이 지난 10년 동안, 1년 동안 예. 외교 안보의 틀을 짰어요. 인수위 때 분과위 간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총체적인 것들을 외교 안보의 라인들을 다 짰거든요. 예. 근데 저분이 사실 학자 출신입니다. 학자 출신이라서 이제 그 한 10개월 동안 해오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 내부의 알력보다는 학자로서 보는 어떤 외교의 어떤 시야라든가 정책의 방향들. 근데 지금 후임자로 임명된 이태용 조태용. 조태용 주미대사 안보실장 내정자죠. 이분은 굉장히 전문 외교관이라서 외교관이죠. 전문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큰 숲을 보는 데다가 매우 익숙하고 예. 거기다가 아주 대미통으로 알려진 전문 예. 미국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국가안보실내 알력설이라는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사실은 이게 국민에게 더 좀 설명했었어야 되냐 아니면 사후에 또 보강했었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사실 지난번 갔다 오시고 나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이 김성환 실장의 역할과 그다음에 김성환 실장이 해야 될 그런 임무에 대해서 예.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 화면에 지금 4가지 이 이유가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에 이걸 정리한 건데 그럼 이쪽 마지막 저는 한일 3, 정상회담 4번에 후폭풍. 가깝다고 보는 저 알력설이라 하면 예. 제가 보기에 어떤 권력의 투쟁이라기보다는 예. 외교를 보는 시야 혹은 정책의 방향성 노선에 대한 그렇죠. 차이라 노선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하나와 한일 정상회담의 요 후폭풍. 후폭풍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대통령께 많은 부담을 지어드렸으니까 참모들이 좀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책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궁금한 네. 거는요. 물론 그런 요 2가지 뭔가 노선의 차이, 대립이 있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요 결과에 대한 어떤 사실은 이 참모로서의 책임 부분 이런 게 있었다. 이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빈 방문이라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외교 행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걸 끝나고 나서 교체를 해도 또는 정리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 지적도 타당한데 예. 잘 보시면 갔다 오자마자 바로 또 G7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차라리 미국 주미대사에서 미국 통해 지금 라인업을 1년간 깔아놨던 주미대사시던 조태용 실장을 갖다 놓고 차라리 지금부터 외교 전면전에 내세운 이른바 테크노크렛 외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저는 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정무적 판단이 결국은 대통령의 최종 인사권에 작용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김성환 전 실장의 이 외교 안보 업무 능력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능력보다는 이제는 판을 깔아놨으면은 이제 1년, 2년 차 들어갔을 때는 아주 그 전문 관료들이 미국 문제를 좀 풀고 나가는 게 이제는 타이밍상 바람직하지 않느냐. 근데 미국 갔다 오면 또 G7이 있고 예. G7 다음엔 또 어쩌면 기시다 답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언제 타이밍을 보느냐 차라리 지금이 적기일 수 있겠다라는 저는 판단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수용 전 의원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통한 추정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설명은 없어요 지금 그냥. 뭐 어제 나온 설명은 김은혜 홍보수석 등 대통령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만류했었다. 근데 결정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자세한 건 우리도 모른다. 이렇게 설명만 나왔거든요 지금요. 자 이번엔 김종욱 전 행정관께요. 지금 저 언론에서 초기에 가장 유력한 이유로 꼽았던 게 이른바 합동공연 보고 누락입니다. 정말 이게 이유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말 이게 이유라면 부끄럽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건 누락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오가게 되면 외교 전문으로 다 오가합니다. 그리고 외교뿐만 아니라 아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다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기밀 내용도 아닌데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한국에다가 미국이 핵무기를 갖다 놓기로 했다. 이 정도 상황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예를 들어 외교 행사를 하는데 질 바이든 여사가 이걸 주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카운터파트너가 지금 예를 들면 카운터파트너가
김건희 여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이 얘기를 강조하게 되면 예. 김건희 여사와 외교안보 라인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오해를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볼 되면. 땐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힘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이 지금 매우 큰 혼선을 빚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예를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이 예를 들면 또 누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또 큰 문제를 당하겠습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처음으로 들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이런 내용으로 덮어야 될 만큼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성환 실장이 1년 동안 자기가 충분히 할 거 다 했고 예. 학교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한미동맹 70주년 국빈급 정상회담을 앞두고 학교에 돌아가려고 국가안보실장이 사표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 그러면 대통령이 허리춤이라도 잡아가지고 말이 되냐라고 얘기해서 끌어안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만류했다라고 설명했는데 그 만류가 안 된 걸로 설명이 아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류의 이유가 예.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면 이유가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실이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 추정과 추측 루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소위 한 1년 동안 누적돼 왔던 김성환 실장과 김태호 1차장 간의 갈등이 아니냐. 이 갈등의 부분들을 지금 더 가져가게 되면 예.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나오는 것이고 말씀하신 노선 차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항상 있는 비둘기와 매파 간의 갈등, 그러니까 강원파 간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외교안보 소위 늘공과 어공 간의 싸움 또는 외교안보와 비서실 간의 싸움 예. 또 여기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라인들과 또의 갈등 이렇게 일파만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 그래서 추정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정확히 설명하라는 것이고요. 예. 이제 일단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기현 당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읍참마소. 뭔가 지키기 위해서 그럼 뭔가 지키기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쳐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뭔가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최측근을 갖다가 쳐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나오는 얘기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오직 공직 수행에만 전념하는 모습으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공직 수행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를. 그럼 뭡니까 이게? 그럼 무슨 모르겠죠. 얘기입니까, 그럼? 그럼 공직 수행을 안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득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철규 사무총장 얘기는 정책 문제가 아니어서 이런 노선 갈등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봤을 때는 내부의 권력 갈등이겠구나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빨리 설명하시라고요. 빨리 설명하지 않게 되면 예. 야 한미 정상회담 제대로 되겠어? 이런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신뢰를 잃으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과를 갖고 와도 믿지를 않아요. 빨리 설명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조국 전 행정관이 굉장히 막 열변을 토하면서 뭔가를 지적하고 분석했는데 그 순간 윤기찬 변호사가 딱 한번 쳐다보고 손을 들으셨어요. 제가 발언권 드릴게요. 아니 뭐 제가 뭐 경험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예. 상식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세 분의 말이 또 맞을 수도 있는 것이 예. 지금 뭐 외교의 방향 갖고 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보고 누락이라는 게 예. 의도적이든 실수든 간에 보고 누락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큰 나라의 이익을 그렇죠. 위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경질할 수도 있는 거죠. 예컨대 지금 뭐 어느 가수의 공연 문제라고 하지만 예. 그 공연 문제가 수차례 미국에서 요청을 했다는 건데 답을 안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예.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보고 누락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사안의 보고 누락 대상 사유가 국가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또는 예. 손해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큰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읍참마속이라는 말도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그런 사안은 아니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속 시원한 설명이 없으니까 몰라요 지금. 계속 그러는 건데 김조국 전 행정관 또 제가 한 3초 드릴게요. 제가 열변을 반론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열변을 토하는 건 아니고요. 예. 블랙핑클과 레이디 가가의 문화 행사 같은 경우는 외교안보 라인이 책임질 행사가 아니에요. 의전 비서관이시든 그건 의전과 좀 관련이 있네요. 예, 그다음 외교 비서관이든 이쪽 라인에서 관여할 문제인데 이 라인들이 다 예를 들어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얘는 외교안보가 이걸 보고받을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합의만 되면 예. 그냥 이건 집행하는 내용으로 가면 되는 문제인데 왜 이 문제를 대통령실이 설명이라고 내놨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설명이 안 돼요 이걸로.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현주 부위원장께 네. 오늘 보면은요 꽤 숫자가 좀 돼요. 민주당 인사들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이 건 도대체 뭔가 이게 왜 그런가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발언들이 오늘 꽤 나왔습니다. 근데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오늘 많은 언급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설 중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설도 분명히 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설에 어떤 근거라든가 뭐 제시할 그렇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뭐 일단 원내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전 원장도 그렇고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는 꺼냈지만 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의 가장 본질은 결국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랄까 할까요? 또는 국민이 갖고 있는 그런 불신감 그런 부분들을 자초했다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과연 외교 라인에서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외교 라인들을 돌연 사퇴하고 교체하는 이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보시면서 과연 정상회담이 제대로 준비가 될지 불안한 것 당연할 것 같고요. 특히 대통령실의 업무나 위계 질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들도 나오고 하마터면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설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혼란을 결국엔 대통령실이 자초했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이나 또 행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발표가 나오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언론에서 다 미스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붙이고 있을 정도로 과연 김성한 그 전직 실장이 경질이 된 것인지 사퇴를 한 것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아무도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으로서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금 대통령실이 돌아가고 있는지 외교 라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지금 한일 정상회담 후에 일본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여러 가지를 날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이 외교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성한 실장 사퇴하라 그랬거든요. 박진 외교부 장관도 사퇴하라 그랬고. 근데 정상회담 사퇴하면 정상회담에 만약에 지장을 받게 되면 민주당이 그 정상회담에 지장을 받는 걸 감수하면서 사퇴라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입니다. 참모기 때문에 여기에 볼 때 특별히 드러난 것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이슈로 삼아서 정치 공세하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수영 의원님께서 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역대 정부 저도 뭐 청와대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역대 정부 어느 정부도 국정원장, 안보실장, 비서실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브리핑 안 하는 게 관례입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안보실장, 국정원장, 비서실장 이 세 축은 이게 사실은 내밀한 것과 관련이 있고 공개적으로 이걸 브리핑해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경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임명할 때는 이분의 이런 장점이 있어서 임명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만둘 때는 암묵적으로 모든 것이 그냥 추론에 불과한 거지 어느 역대 정부 누가 사실 이 3실장이나 국정원장 임명 그만뒀을 때 그걸 다 얘기를 하고 브리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는 오히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기조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으로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뭐 아무튼 모르죠 뭐. 그러니까 언론도 이제 미스터리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 뭐 취재를 통해서 그냥 나오는 얘기를 전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짚어가는 현상이긴 합니다. 뚜렷한 거는 알 도리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설명이 있을지요.